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컬스톡 제나입니다. 제나쌤과 함께하는 기초영문법 게이트웨이. 오늘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영상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영상 공부까지도 모두 화이팅 해보죠. 이번 시간은 접속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9강 전치사에 이어서 접속사란 무엇인지, 접속사 모두 파헤쳐 봅시다. 1장 접속사 11가지. 우와, 11개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전치사는 그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짧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멋진 문장으로 길게 말하고 싶을 때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접속사예요. 문장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87에서 90 유닛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다양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And, but, or, so, because.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아니면, so, 그래서,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자, 이 5가지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중간에 넣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문장 예문은 저희 좀 이따 보겠지만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5가지입니다. 자, because에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쓸 수 있어요. 이 접속사 because가 만약에 문장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콤마를 쓰고 이제 문장이 나온다는 이제 이런 콤마의 특징도 있고요. because of도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because of는 명사가 나옵니다. 네, 어떤 팝송이 하나 떠오르네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자, 그래서 and, but, or, so, because를 각각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읽어볼 건데요. 주의사항은 이 접속사 뒤에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따다다다다다 말하면 전달력 떨어져요. 저희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화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주는 것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I met Tony and we had dinner. 그러니까 and 쉬는 게 아니라 and we had dinner. 이 앞에서 쉬었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It was cloudy this morning, but the sky is clear now. 네,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문장이네요. It was cloud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흐렸었는데 but the sky is clear now. 지금은 하늘이 맑다. 이렇게요. 한 문장이 된 거예요. 멋지죠? 자, 그 다음 Have you been to Denmark before or is it your first time? 자, 질문이 길어요. 너 덴마크 가본 적 있어?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or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한국에 온 사람에게, 한국에 이제 방문한 동료나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이네요. 해보세요. Have you been to Korea before or is it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o, because가 들어간 예문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쉬어주세요. 읽어볼까요? I forgot my wallet, so I went back home.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I tell my secrets to my sister because I trust her.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대문자가 되겠고요. Because I trust her, I tell my secrets.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The flight was cancelled because of the storm. 폭풍 때문에 취소되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꺼내도 돼요. Because of the storm, the flight was cancelled. 되었나요? 네, 이렇게 5가지 먼저 배워보았습니다. And, but, or, so, because. 자, 그럼 이번에는요. when과 while입니다. 네, 이 when은 뭐뭐 할 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when도 되고 while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when과 while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부터 볼게요. when과 while 모두 문장 맨 앞에 쓸 수 있고요. 콤마를 씁니다. when과 while 모두 미래일을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when과 while이 사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까지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게요. 네, 요 첫 번째 문장은 과거네요. My family moved to Arizona when I was 6 years old. 내가 6살 때 우리 가족은 애리조나로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뭐뭐였을 때잖아요. 지금 when I was 6, right? 그럼 여기에 while이 들어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6살이라는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hen I was 6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while을 볼 거예요. Carol usually listens to music. Carol은 보통 음악을 들어요. While she's exercising. 그래서 이렇게 is ing의 별표입니다. 그래서 while은 이렇게 진행, 현재 진행 시제와 어울려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안. 그래서 be-ing랑 어울리는 게 while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로 바꿔볼까요? I usually listen to music while I am exercising.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nobody was at home. 집에 아무도 없었어. 앞뒤가 과거 시제로 연결 일치가 돼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While you're waiting for a table,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을 기다리는 동안 Would you like to look at the menu first? 메뉴 먼저 보시겠어요? 자, while you're waiting for a table, 테이블을 기다리는 동안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be-ing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I'll call you when I have time. 내가 시간 있으면 전화할게. 이런 게 사실은 미래예요. 그죠? 왜냐면 이따가 전화한다는 거잖아요. I'll call you. 근데 이게 미래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특이사항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when I will have time이 아닌 것입니다. 자, 순서 바꿔도 됩니다. When I have time, I'll call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Thomas will read the book while he's on the train. 토마스는 기차를 타는 동안 그 책을 읽을 거야. 여기서도 미래 시제네요. 토마스가 책을 읽는다는 게요. 근데 여기서는 be-ing가 아니라 기차를 타는 동안이라 그래서 he is on the train이 나오네요. While he's on the train.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과 뭐뭐 때의 when과 why를 구분하시면 훨씬 더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before와 after 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before and after 이렇게 한국어로도 쓸 정도니까요. 네, 이렇게 접속사로서의 before와 after를 보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그래서 이 둘 다 문장 맨 앞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콤마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before와 after는 모두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점은 이 before와 after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만 주어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before the class, before the class, after the class와 같은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에 ing를 붙일 수도 있어요. before taking the class, after taking the class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ing를 쓸 때는 주어를 쓰지 않겠죠. 그냥 ing만 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장에서 볼 형태는 before 주어 동사, after 주어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 맞춰서 말하면 좋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 restaurant is very popular. 저 레스토랑 되게 인기가 많아요. We should make a reservation before we go there. 우리 거기 가기 전에 네, 예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before go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Before we go there, we should make a reservation. 근데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면은 요거를 그대로 we를 빼고 before going there 할 수도 있는 겁니다. Before going there, we should make a reservation. 자, 그 다음이요. We took a picture after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여기서는 앞뒤로 과거가 일치가 되어 있네요.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 정상, top에 도착한 reach, 다다른 이후에. 자, 이거 이제 순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마를 쓰겠죠? After 앞으로 꺼내서 말해보세요. After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we took a picture. 이렇게요. 자, 그럼 문장 조금 더 보면서 연습할게요. 자,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Before David does something, he always makes a plan first. David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커머가 들어가 있죠. 아마 David은 J이지 않을까. 네, J의 문장이네요. 계획형. 그래서 I always make a plan first before I do something.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나로도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이요. 이번에도 after가 앞으로 나오면서 컴마가 붙고 그 말은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말할 때 쉬었다가 말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After I graduate from high school, I'm going to get a job. 나는 졸업한 후에 취직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예문은요. before와 after 뒤에 명사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ing형이 나온 것까지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세요. You should be home before midnight. 자정 전에 집에 와야 한다. 그 집에 와야 되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그런 거를 부모님이 정하셨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이요. I cried after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은 후에 울었다. The ending was so sad. 결말이 너무 슬펐다.
자, 여기 ing를 만약에 여러분이 바꿔주면 I cried after I read the book이 되겠죠. 그래서 read의 과거도 요 스펠링은 같지요. I cried after I read the book 이렇게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since와 until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since,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until, 뭐뭐 할 때까지 계속. 자, since와 until은 전치사에서도 배웠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여러분 활용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조금 전에 배운 before, after처럼 뒤에 이렇게 문장 형태로 주어와 동사가 같이 나오는 형태를 볼 거예요. 단순히 since 2025 until midnight 이 아니라 문장이 나오는 형태를 볼 겁니다. 자, 특이사항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린 거 먼저 보시면요. since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씁니다. 네, 이거는 전치사에서도 배웠었어요.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만 살았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like since I was born 이런 식으로 since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올 거예요. until 뒤에는 이제 미래일을 말할 때 쓸 때 현재 시제. 네, 그것도 이따 보고요. since와 until 모두 다음에 명사 또는 ing를 쓸 수 있다. 그래서 since, 뭐 숫자, 시간 단위 같은 그런 시점, until 뒤에도 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도 나오고 그냥 시점, 어떤 단어, 명사로만도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I've played cello since I was 12 years old. 12살 이후로 지금까지 쭉 첼로를 연주했다, 연주해왔다. 그래서 have played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When should I put the eggs in the water? 물에 달걀을 언제 넣는 게 좋을까? Wait until it boils.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until 뒤에 뭐가 나왔어요? Until water boils. 이렇게 그죠?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계란을 삶을 때 그 끓기 전에 그냥 찬물부터 넣어가지고 보일하고 근데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데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끓일 때 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찬물부터 같이 넣어서 끓이는 게 있고 어쨌든 wait until it boils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I haven't seen Connor and Julie since their wedding. since 뒤에 이렇게 단어가 나왔네요. 명사가 나왔죠? 결혼식 이후로 이 둘을 보지 못했다의 중요한 점은 현재 완료 시제라는 점입니다. since와 have pp, haven't seen, I haven't seen.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Mr. Burks is on vacation now. He won't be back until next Thursday.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도 나온다는 점 조금 전에 여러분 정리해드렸죠? 문장 형태도 나오고 시점도 나오고 요거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가정법으로 갈 거예요.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 뭐뭐라면 뭐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 if도 마찬가지로 어떤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또 쓰여요. 얘도. 그래서 if 문법적으로 이제 시험 영어로도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회화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정법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잘 이해해 봅시다. 일단 if 뒤에 현재 시제 있는 거랑 if 뒤에 과거 시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if 주어 현재 시제 그러면 그 뒤에는 주어 뒤에 이제 will, can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if 주어가 동사를 하면 주어는 동사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쎄요. 여러분 뭐 집에 일찍 도착하면 나 운동하러 갈 거야.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일찍 가면 나 오늘 바쁘지 않으면 나 운동하러 갈 거야. 할 거야. will. 그죠? 그래서 약간 미래를 나타내는 요 뒤에를 이해하세요. 현재 시제, 뒤에 미래. 자, 그렇다면 if의 과거 시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요 형태,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형태가 바뀌어요. would, could. 가정을 할 때 쓰이는 게 사실 요 두 번째 버전입니다. 이게 진짜 가정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와이라면 나는 스노클링하고 그리고 칵테일 마시면서 쉴 거야. 쉬겠어. 놀 거야. 놀겠어. 약간 가정을 놀 텐데 해변가에 누워서 태닝하고 그냥 먹고 쉴 텐데. 근데 그게 약간 impossible한 얘기잖아요. 아니 impossible 수준이 아니라 틀린 아예 지금 사실과는 정말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팩트가 한국에 있는 거니까 지금요. 딱 그럴 때 쓰이는 게 if 플러스 주어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비욘세의 노래가 있어요. If I Were a Boy라는 노래거든요. 이 비욘세가 사실은 a girl, a woman이잖아요. 여성인데 내가 남자라면, 내가 만약에 보이라면 나는 여자에게 잘할 텐데 막 이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거를 뭔가 가사로 풀어내는 그런 노래인데요. girl인데 만약 내가 보이라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if I am이 아니라 were 같이 이제 am의 과거 시제가 was나 were로 쓰이는 이것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더 많은 문장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가 똑같아요, 위아래가. 근데 보시다시피 동사가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그리고 will이 나왔고 여기는 would가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f the weather is warm, I'll go for a walk. 가능한 얘기예요. 봄이에요, 지금. 뭐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날씨가 따뜻하면 그래도 낮에 좀 따뜻하면 나 산책하러 갈 거야. 계획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요. If the weather was warm, I would go for a walk. 만약에 날씨가 따뜻했더라면 산책을 할 텐데 실제로는 날씨가 따뜻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실제로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게 깔려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If the weather was warm, I would go for a walk. But actually now it's rainy and it's really cold. 이런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If you don't like seafood, we can eat something else. 너 해산물 별로면 다른 거 먹어도 돼. 이렇게요. 이거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현재 시제인 거고 뒤에는 can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 if가 뒤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마가 사라졌어요. 소문자가 됐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We can go to the movies if you're not busy on Sunday. 일요일에 바쁘지 않으면 영화 보러 갈 수 있겠다. 실제로 바쁠지 안 바쁠지 뭐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에 현재 시제가 나온 거 기억해 주세요. 어떤 공식처럼요. 자, 그럼 이번에는 if의 과거 시제가 나오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jacket? 이 재킷 어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되게 매몰차게 말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내가 너라면 난 그거 안 사. 라는 느낌이죠. If I were you, I wouldn't buy it. 자, 여기에 과거, am의 과거는 가정법에서 이렇게 were도 되고 was도 됩니다. were 많이 씁니다. If I were you, I wouldn't buy it. 그래서 과거로다가 wouldn't buy, 사지 않겠어.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이번에는 if가 뒤로 갔어요. I could drive to work every day if I had a car. 만약 내가 차가 있다면 매일 회사로 운전해서 갈 텐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I don't have a car. It's like I wish I had a car. 차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와 같은 느낌의 그 뉘앙스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회화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느낌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직접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 저희 접속사 11가지 배우고 그리고 가정법까지 배워보았어요. 접속사를 기억하시면서 설명이 잘못된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because of 뒤에는 명사를 쓴다. 맞나요? 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너 때문에. 맞습니다. 자, 2번, when, while 뒤에 미래일을 말할 때는 미래 시제를 쓴다. 그런가요? Nope, 현재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 예문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내가 오늘 시간 있으면 운동하러 갈 거야. 내가 집에 일찍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면 이제 when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when I have time, when I arrive home early 그렇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정답은 2번. 자, 나머지 3번도 볼게요. before, after은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다. yes,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데 콤마를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게 됩니다. 4번, since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쓴다. 맞아요.
마지막 5번. until 뒤에 미래일을 말할 땐 현재 시제를 쓴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저희 가정법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어 뜻부터 보실까요? 에릭이 운동을 한다면 그는 건강해질 거야. 한편 2번은 만약 에릭이 운동한다면 그는 건강해질 텐데. 이거는 실제와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1번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일단 현재 시제 if죠.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If Eric exercises every day, he will be healthier. 맞아요. 네, will 어울리죠? 근데 사실은 can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긴 건강해질 것이다죠? 근데 can을 넣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걸로 바꿔볼까요? If I로, 내가. If I exercise every day, I will be healthier. 좋죠? 자, 그럼 2번도 if 넣어서 한번 발음해보죠. 여기는 if에 과거 시제가 들어갔습니다. If Eric exercised every day, he will이 어떻게 바뀌어요? would be healthier. 그는 더 건강해질 텐데 사실 그는 운동을 he doesn't exercise every day right now.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10강에서는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몇 가지를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1강부터 쭉쭉쭉 배워오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뭐 주어, 동사,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 품사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지난 시간 전치사까지 보면은 정말 많은 영어의 문법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이 10개의 강의까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해컬스톡 제나였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